안녕하십니까, 머니풀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컨텐츠를 녹화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이제 보여주기보다는 저한테 독서를 강제하기 위해서의 목적이 큽니다. 일단 제가 책을 꾸준히 매일 읽기로 좀 결심을 해가지고 독서 일기를 매일매일 읽은 만큼 거기에 대한 책의 내용을 좀 공유하려고 하고요. 제가 원래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 1년 반 전에 초격차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의 인생에서 좀 터닝 포인트가 된 많이 저한테 통찰해 준 책이거든요. 이런 책을 독서 노트를 이때 처음으로 아이패드를 사고 좀 작성을 해보면서 중간중간 뭔가 멘탈이 흔들린다거나 슬럼프가 올 때 보면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고 초심을 찾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 좀 이렇게 굿노트라는 앱에서 여러 책들에 대해서 읽고 좀 독서 노트를 작성하게 됐는데 우연히 한 달 반 전쯤에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을 처음 알았는데 그때 원칙이라는 책을 보고 좀 되게 좋은 책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 읽었고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네이버에서 보니까 이제 1949년생이고 기업인이에요. 브릿지워터라는 이제 헤지펀드를 만들어가지고 2008년에 막 사람들이 그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엄청 돈을 많이 잃었는데 오히려 14% 정도인가 많이 수익도 내고 그 이후로 좀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계속 경기 불황을 예측하고 그리고 2020년 이번에 세계적인 경제 좀 위기가 올 거다 이런 것을 좀 예측을 하면서 그런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되게 패턴을 잘 분석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고 있는 와중인데 좀 되게 저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름도 많이 들어봤고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 원칙 오늘 읽으면서 좀 제가 인상 깊게 생각했던 그런 멘트들 다시 한번 지금 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같은 책을 읽으신 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이런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다르게 이해한다 하면서 그런 생각도 나누면은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목적은 저한테 독재를 강제함에 있고 그리고 좀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목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42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인데 투자는 공격적인 동시에 방어적이어야 한다. 이게 되게 제가 많이 깨달은 점이거든요. 많이 느꼈던 점이거든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격적이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고 방어적이지 않으면 돈을 지킬 수 없다. 사실은 이제 작년 10월쯤이었나?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오고 이건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이 되면서도 저는 한번 깡통 계좌를 찾더니 막 공격적으로 돈을 못 넣겠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게 그러니까 계속 소외되더라고요. 방어적이지 않으면 돈을 지킬 수 없다. 너무 방어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딜레마가 한데 공격적이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고 그렇다고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은 리스크 관리가 안 되니까 그동안 돈을 모아놨던 것을 한 번에 다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건데 투자는 공격적인 동시에 방어적이어야 한다. 이게 정말 원론적인 얘기지만 지키기 힘든 거는 누구나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도 지금 이렇게 성공을 했지만 과거에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고통스러운 교훈은 아무것도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결정 방식에 대한 접근법을 바꾸게 되는데 이게 성공의 대부분의 이 방법 덕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먼저 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그림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레이 달리오는 이제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내가 원대한 목표를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의사결정 상황이 올 텐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원칙을 가지고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 선택이 쌓여가지고 이 인생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가치관, 그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레이 달리오는. 그래서 만약에 그 선택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다면 실패를 하게 될 거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실패는 실패를 하더라도 얻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실패하지 않은 것. 다시 그 게임에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의 어느 정도의 근거, 베이스는 남겨놔야 되는데, 실패를 하더라도 최대한 그 리스크 관리는 해줘야 된다. 하지만 그게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배워야 되는 게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실패를 겪고 자신의 원칙을 이제 정립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 전에도 이 선택을 했을 때 원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원칙을 실패를 통해서 이 원칙을 수정을 해 나가면서 점점 더 이 목표를 이루고 달성을 하고 더 원대한 목표로 나가는, 결국 이 과정을 배우는 게 인생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레이 달리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비즈니스 구축하기, 돈의 가치는 무엇을 살 수 있는가에서 나온다. 제가 돈에 대해서 돈이 뭔가 정의를 내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뭐지? 라고 하는데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돈은 무엇을 살 수 있는가에서 나온다. 요즘 막 사람들이 비트코인 많이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뭔가 물건을 살 수 없으면 정말 가치가 없을 텐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서 테슬라 차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화폐로서의 가치는 무엇을 살 수 있는가에서 나온다는 건데,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이 가치는 뭔가 살 수 있는 거에 나온다. 좀 요게 저한테 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스스로의 생각은 아직 정의를 안 내려봤는데 되게 공감이 가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의 돈만 있다면 돈은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있는 관계보다 중요도가 덜하다. 결국엔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있는 관계, 가족, 친구,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 자신의 목표가 되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돈을 버는 일은 이런 목표에 따라오는 부차적인 결과이다. 사실은 제가 이제 돈 버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통장 잔고가 항상 10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대학생 때. 직접 돈을 안 벌고 돈에 대한 이제 경제관념도 없고, 그래서 진짜 경제적인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내가 진짜 부족한 게 뭔지를 깨닫다 보니까 돈 모으는 일에 약간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가게 순두부찌개 하나 시킨다고 해도 8,000원이다. 이거는 어떤 주식 한 주 살 수 있겠네. 아이마켓 코리아 한 주 사가지고 이거 배당 1년에 600원 벌 수 있는 돈인데 나는 이걸 소비하고 있네. 이런 생각도 들고, 저 6만 원짜리면은 삼성전자 한 주 살 수 있겠네. 이런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만 들고, 어떠한 사물을 보고 어떠한 현상을 보더라도 이거 주식시장에 이런 영향 끼치겠다. 이거 이 주식 올라가고 이 주식 내려가겠다. 머릿속으로 계속 이런 생각만 드니까 좀 피폐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은 그런 게 아니라 더 분명히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돈 자체는 여기서 따라오는 부차적인 결과다. 이걸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하는 생각이 됐습니다. 역시 모든 좀 성공한 사람들도 돈에 막 미쳐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은 알아서 따라오는 건데, 이게 좀 수단이 되어야지,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라기보다도 알아서 따라오는 팔로우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좀 받았고요. 다음은 나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데, 매일 연구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는 매일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므로 이거는 스스로에 대한 아주 좋은 훈련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에서 보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일단 하고 매매일지를 남긴 이유가 나의 매매를 기록하고
그거 좀 반성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했던 그 매매 원칙을 내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고수해 나가려면은 좀 나를 더 내가 세운 원칙에 강제되도록 저를 좀 붙잡아 둔 거였는데, 이게 제가 지금 좀 느끼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 목적과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게 훈련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더 훈련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독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독서 얘기 뭐 아무도 안 봐줄 것 같긴 한데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는 1979년에서 1982년에 인생의 나락을 겪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를 몰락시킨 실수들은 창피할 정도로 명확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좀 보니까 맹목적인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고 감정에 휘둘렸다. 이런 걸 보면서 좀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제가 테라제니텍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가장 크게 손실 본 종목이거든요. 비중도 크고. 이거 나중에 매매 일지 같은 거 또 따로 공개를 해가지고 내가 왜 실수했고 그런 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명언 중에 명언이 맞나?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제가 진짜 테라제는 종목으로 좀 좋은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이 종목을 믿고 깊게 공부하다 보니까 종목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성적으로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하지 못하고 계속 길게 끌고 가가지고 손실이 많이 누적된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감정이 휘둘려서 안 된다. 근데 투자에 들어가도 이런 아팠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저한테는 지금의 피와 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연구를 했어도 절대 확신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엄청난 오만이었다고 레이 달리오도 그러고, 이전에 레이 달리오가 엄청 되게 명성을 얻고 그랬었는데 한번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거 끝나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오만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때의 교훈은 무조건 확신해서는 안 된다. 100%는 없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 실패를 통해서 겪었던 게, 역사를 공부하는 가치를 알게 됐다는 건데, 지금 일어난 사건은 과거에도 분명히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국 통화로 발행된 부채는 정부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중앙은행,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FOMC가 되게 되는데, 거기서 부양 정책으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상쇄시키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레이 달리오는 이 부분을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것은 이렇게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구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으로 이게 통제 가능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예상을 했고, 이때 레이 달리오가 느꼈던 게, 타이밍 투자는 힘들다. 타이밍을 잡는 투자는 힘들다. 이건 아무도 알 수 없고, 내가 생각한 그 밸류 가격이 온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타이밍 잡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예측이 얼마나 어려운지 같은 말인데, 투자한 시점, 제가 방금 말했던 게 이거네요. 투자한 시점과 나의 예측이 실현된 시점 사이에 수많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이라는 거고, 실패에 대해 반성을 하면서 파산하지 않고 성공하고 싶다면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투자한 시점과 나의 예측이 실현되는 시점, 이게 제가 옛날에 좀 자주 말했던 이게 안전마진 개념이고, 언제 다시 내가 생각한 밸류로 오는지 이 기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요 부분만 따로 컨텐츠 주제로 삼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이 변화가 생겼는데, 이 실패를 통해서 옛날에는 내가 옳다로 끝났는데,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훨씬 더 딥하게 검증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또 사고방식이 변화가, 저도 이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 되게 강하게 이제 밀고 나가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것은,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사물을 보는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일단 그들의 이론을 이해하고 내 이론을 철저히 검증받음으로써
이제 디스커션을 한다는 거거든요. 많은 토의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더 정교해지고, 근데 이제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 듣기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개방적으로 돼야 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일수록 개방적으로 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극단적으로 개방적인 로 돼야 된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고 그런데 나는 얼마나 개방적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 달리오가 말한 성공하는 방법 4가지. 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가장 똑똑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해라. 사람마다 뷰포인트가 다른 거잖아요. 같은 사물을 본다고 해도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이쪽에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코가 아니라 엄청 딱딱한 거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아무튼 뷰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관점을 안다고 판단하지 말고 이거 결국에는 오만하지 말자는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의견을 밝히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 이거 한번 그때 좀 오만하게 피봐가지고 레디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인 원칙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체계화해라. 보편적인 원칙이 결국에는 이제 진리가 될 텐데, 그것을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제 세상에 따라서 개발하고 그걸 충분히 이제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이익을 지키고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험의 균형을 유지해라.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좀 되게 저가 옛날에 읽었던 디퍼런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됐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강점을 살리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발전한다.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포용할 때만 유익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말하는데, 되게 통찰을 주는 말이었고, 옛날에 디퍼런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때 예를 들었던 게 자동차 회사를 예를 들었거든요. 자동차를 볼 때 더 다양한 예시가 있었지만 디자인과 안정성만 본다고 할 때 소비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아우디고 B라는 회사가 볼보라고 쳐요. 근데 이제 아우디 하면은, 제가 자동차를 잘 모르는데 아우디 하면 디자인이 예쁘고 대신 안정성이 떨어진다 라는 평가가 있었고, 볼보 하면은 안정성이다, 되게 안전한 차다 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회사들이 어떠한 전략을 취하냐, 성공하는 회사들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좀 디자인을 조금 낮추더라도 우리가 안정성을 확보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볼보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우리가 후지다고 하니까 조금 디자인을 보완해서 더 높이고, 안정성은 우리가 워낙 어차피 확보하니까 다 평준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디나 볼보나 결국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우디는 디자인 때문에 탔던 차고 볼보는 안정성 때문에 탔던 차인데 다 평준화돼 버리니까 사람들한테는 이 별반 다를 이제 그 디퍼런스가 없다는 거죠. 그 차별화된 점이. 그래서 충성 고객을 오히려 잃을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더 획기적인 기업, 그리고 혁신하는 기업, 성공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안정성 때문에 타네, 더 안정성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자인을 깎이지 않고 유지한다고 하면 평타겠지만 디자인도 높이고 안정성도 더 가져가 버리면 이게 이제 혁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공하는 이제 성공하는 기업은 자신의 강점을 오히려 안정성이라면 안정성을 더 높여가지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더 확실하게 하고, 자기의 약점은 보완하는 게 이게 바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지금 이 부분을 읽으니까 내가 앞으로 투자할 회사도 결국에는 이렇게 혁신하는 기업을 계속해서 찾아야겠다 라는 좀 원론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겉보기에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선택이 직면했을 때 천천히 가야 한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높은 수익을 위해서 큰 위험을 감수하거나 위험을 낮추고 적은 이익에 만족. 계속 이게
저도 트레이딩을 하면서 딜레마인 것 같아요. 비중은 더 실을까? 이거 확실히 올라가는데, 하지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그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좀 위험을 낮추고 그래 한 1%만 먹자, 적은 이익에 만족을 해야 돼. 이 두 개 되게 외줄타기인 것 같은데 정말 심적 갈등이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조금 그 타이밍을 재는 것은 좀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지금이 배팅을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배팅을 하면은 좀 리스키한 상황인 건지, 이거는 저도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좀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을 바라보냐, 인간 지표를 많이 활용하는데, 사람들이 다 돈 많이 벌었다 이럴 때는 저도 오히려 조심하려고 주식 비중 많이 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막 곡소리 난다, 많이 힘들어한다, 잘 판단을 해야겠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 반대로 공격적으로 더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인데 좀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분명히 보인 선택과 타협하는 대신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찾으라는 건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지만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레이 달리오가 투자의 성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분명히 보인다고 타협할 것 같은데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계속 찾으라는 것을 보고 레이 달리오의 조금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3년부터 1994년은 이제 실현의 길이라고 하는데, 인생의 나락도 겪고 그 다음은 이제 바로 실현이고, 도대체 언제 성공한지 모르겠네요. 69페이지 중으로 보니까 수정구술에 의존하는 사람은 유리가루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하는 건데, 미래에 대한 예측에 의존하는 사람은 예측에 실패에 대한 고통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의 권오현 회장, 제가 초록태라는 책을 너무 인상 깊게 읽었는데, 권오현 회장이죠. 권오현 회장도 미래 예측은 못한다고 해요. 5년이라던가 10년이라던가 10년 계획은 50%도 안 맞다고 하는데, 진짜 미래 예측이 그만큼 힘들다고 하고, 레이 달리오도 미래 예측은 거의 쓸모없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1979년부터 82년에 실패를 통해서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특정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응하는 법. 주식은 대응이다 얘기를 하는데, 레이 달리오도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분석할 수 있는 방대한 분량의 경제와 시장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인 것 같고, 예측은 큰 가치가 없다. 저는 계속해서 주식시장 예측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조금 현타가 오더라고요. 예측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 예측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타이밍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타이밍 투자는 레이 달리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돈을 잃는 투자 방법이다. 사람들이 작년에 그렇게 코스피 인버스를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주식 시장이 내려갈 때 오히려 돈을 버는 구조가 이제 사람들이 인버스2 이걸 고버스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타이밍 투자인데, 타이밍 투자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가 그렇게 정말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경제 환경의 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따라 투자 전략을 바꾸는 대신, 우리는 발생하고 있는 변화를 찾아내어 변화하는 환경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그 시장에 우리 돈을 투자하는 거다. 결국에는 이 변화에 따라서 이것도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투자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삶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제와 시장의 더 큰 우여곡절. 레이 달리오가 1987년 10월 19일에 블랙 먼데이라고 엄청 큰 하락장이 있었나 봐요. 이때 하락을 앞서 예상하고 예측하는 거 필요 없다고 하면서 공매도를 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 공매도를 해서 22% 수익을 올렸는데, 이때 그래서 10월의 영웅인가 해서 레이 달리오와 이제 브릿지워터라고 자기가 세운 헤지펀드가 좀 유명해졌나 봐요. 그때
변동성 높은 시기에 성장을 했고 가장 좋은 투자 방법으로 큰 흐름을 파악하여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것을 이제 배웠다.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건 사람들은 논리적이기보다 감정적이기 때문에 단기 성과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투자를 포기하거나 낮은 가격에 팔고 경기가 좋을 때 너무 높은 가격에 산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오르내림 관계없이 기본 원칙을 잘 지킨다는 건데, 경솔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상황이 좋을 때 뛰어들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한다. 이것을 좀 잘 보여주는 예시가 우리가 피터 린치라고 마젤란 펀드, 전설적인 펀드가 있거든요. 엄청 수익률이 높았기로 유명한 펀드. 근데 이때 제일 수익률이 높았던 해에 일반 투자자들은 돈을 잃었대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다 오른다고, 마젤란 펀드가 그렇게 수익률이 좋다고 하니까 뛰어들고, 그런데 그때 뛰어들었을 때 그렇게 언론에 막 매스컴에 많이 홍보가 됐을 때는 고점이었고, 다시 그때 잠깐 일시적으로 하락했는데 하락해버리니까 바로 무서워서 다 팔았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도 다시 성장을 하면서 마젤란 펀드 자체는 엄청난 수익을 얻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 가장 높을 때 사고 이 낮을 때 팔아버려가지고 결국은 얻었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다들 경솔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게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브릿지워터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해였지만 1988년 부진한 성과를 반성하고 교훈을 얻음으로써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이뤘다. 아까 이 그림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실패를 하고 이 원칙에 대해서 변화를 줘서 수정을 해서 이 더 원대한 목표로 나아갔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제 얻은 반성은 사업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큰 교훈을 준다고 하는데, 저도 되게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는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상황이 나쁠 때보다 좋을 때 친구들이 많다. 당연히 얻어먹을 게 많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진정한 친구는 그 반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 있어줄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건데, 저도 이 진정한 친구, 제가 제일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줬던 친구들이 누군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정말 좀 제게 있어서 다른 때와 다르게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정말 심적으로 안정되고 인생을 좀 잘 살았나 하는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되게 공감 같은 내용이고, 과거의 방식으로 일하는 나이 든 사람은, 레이 달리오도 좀 꼰대인 것 같아요. 과거의 방식으로 일하는 나이 든 사람은 매력이 없었다.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게 훨씬 CEO 입장에서 마음에 들었다는 것 같고, 새롭게 일해야 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적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의 상배를 발견하다. 아까 이게 투자의 상배라는 얘기를 했는데, 초기의 실패로부터 아무리 확실한 투자라고 해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 경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익의 감소 없이 위험에 그리고 또 수익이 감소 없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의 핵심은 분산 투자다. 이제 레이 달리오도 분산 투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되게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 번 봤는데,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에 투자함으로써 기대 수익을 낮추지 않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상관관계가 없는 수익 흐름을 확보해야겠다. 저 이걸 보면서, 이게 뭐 주식이 될 수 있고 소득 자체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도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걸 보니까 내가 언제나 이렇게 장이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근로소득도 필요하고 월급도 필요하고 투자소득도 필요하고, 투자소득 외에도 내가 다른 기타 소득을 확보해야지 이제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 투자소득 내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잘 분배해서 뭐 바이오 아니면은 뭐 제가 아직 채권 잘 모르지만 채권, 주식, 금 등 이렇게 다양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빼먹었네요. 아직 부동산 할 만큼 돈이 안 모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레이 달리오가 한 지젤과 데니 자기 직원이었을 텐데 메모를 보여줬대요. 레이 달리오 장점은 뭐냐, 레이 달리오의 단점은 뭐냐. 근데 장점은 뭐 똑똑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레이 달리오의 단점, 자기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더 이런 기분 나쁘게 만들 확률이 높다는 거고,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이런 것들은 직원들의 의욕을 꺾고. 그래서 브리지워터의 성공은 CEO한테 직원들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사람을 관리하는 이제 레이 달리오의 능력에 달려있다. 레이가 사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회사는 성장에 방해받고 모두에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걸 보고 엄청 충격적이었대요, 레이 달리오는. 그래서 매우 충격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결국 해결책은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해결책이 되는데,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솔직한 의견을 말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견해 차이를 이해할 경우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려 깊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라. 정말 서로가 솔직한 의견이 나올 때까지 계속 디스커션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견해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면 적대감 없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합의된 의사결정의 방식을 경하라. 예를 들면 뭐 투표하거나 아니면 분명한 권한을 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제 좀 그 조직이 좀 상처받지 않고 더 다음 단계로 넥스트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이제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원칙을 다 문서로 남겨가지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걸로 남기는 게 이제 회사 운영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뇌에 두 부분이 있는데, 논리적 부분과 정서적 부분,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부분은 자신의 약점을 아는 것이 좋은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약점을 알아야지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서적인 부분은 일반적으로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당연히 내 약점 드러내는 거 싫어하는데, 이 두 개의 자아는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 서로 싸우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행동을 유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것을 제가 왜 메모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좀 저한테 와닿았나 봐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 굵은 책에 대해서 한 100페이지 정도 읽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첫날 정리한 내용이었고요. 내일 또 정리하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